여러분, 저 얼마 전에 뉴스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택배 기사분이 경험한 이야기였는데요. 어느 아파트에 며칠째 배송 물건이 쌓이기 시작했대요. 하루, 이틀, 사흘. 문 앞에 박스가 계속 늘어나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같은 층 이웃 중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대요. 결국 그 택배 기사분이 직접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 혼자 쓰러져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살아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한 가지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박스가 쌓이는 걸 분명히 누군가는 봤을 겁니다. 그 복도를 지나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어요. 아무도 관리사무소에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자문해 봤어요. 내가 그 복도를 지나쳤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저도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괜히 나섰다가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하면서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이슈 똑똑은 오늘 경제 이야기를 숫자로 시작하지 않으려고요. 숫자는 잠깐 뒤에 나옵니다. 먼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옆집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이름을 아시나요? 몇 명이 사는지 아시나요?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데이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30%를 넘었습니다.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혼자 산다는 뜻이에요. 20년 후에는 이 비율이 절반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현재 200만 명을 넘었어요. 매년 고독사로 홀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3천 명을 훌쩍 넘습니다. 하루에 10명 가까이가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하는 건 이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이 숫자들이 왜 저출산보다 더 무서운 문제인지 그에 대한 이유입니다. 저출산은 20년, 3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점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고립과 단절은 지금 당장의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만성적인 고독감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수준으로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몸을 실제로 망가뜨리는 공중보건 문제라는 거예요. 영국은 이미 2017년에 고독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고독을 국가가 관리해야 할 사회 문제로 공식 선언한 거예요. 일본은 2021년에 같은 직책을 만들었고요. 나라가 나서서 외로움을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국은 아직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경제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일본에서 몇 년 전 조사한 자료인데요. 고령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화 서비스가 뭔지 아세요? 음식 배달 주문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실제로 음식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였다는 겁니다. 전화를 하고 주문을 하다가 중간에 끊거나 아주 소량만 시키는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였어요. 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분들은 배달앱 대신 전화를 고집했고 배달원이 오면 현관 앞에서 날씨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그게 그날의 유일한 대화였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한국의 독거노인 200만 명 중 상당수가 지금 이 순간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목소리를 나누기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안에 지금도 존재합니다. 경제적인 이야기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빈곤율은 함께 사는 노인의 2배가 넘습니다. 사회적 연결망이 끊길수록 경제적으로도 취약해진다는 의미예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으니 작은 문제도 크게 번지고 정보에서 소외되고 사기 피해에도 훨씬 쉽게 노출됩니다. 고독사 이후 처리되지 못한 주거관리 비용, 독거노인 돌봄을 위한 국가 예산, 고립으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와 의료비 증가.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저출산 대책에 매년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동안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사람들이 고립으로 인해 만들어내는 사회적 비용은 조용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태어날 아이를 걱정하는 사이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고립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는 걸까요? 이슈 똑똑이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건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위기를 경고하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본은 한국보다 20여 년 앞서 이 문제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책으로 해결하려 했어요. 복지 예산을 늘리고
돌봄 인력을 배치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돌봄 인력이 퇴근하고 나면 그 사람은 다시 혼자였거든요. 국가가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거창한 복지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한켠의 작은 카페였어요. 누구나 들어와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 특별한 프로그램도 가입 절차도 없이 그냥 매일 문이 열려 있는 곳. 그 공간이 생기고 나서 그 동네의 고독사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달라진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오늘 안 왔네?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 겁니다. 한국도 이미 시작된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 어느 동네에는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 밥상 모임이 생겼고, 경상도 작은 마을에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각자의 방은 유지하되, 마당과 부엌을 함께 쓰는 공동주거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획한 게 아니에요. 그 필요를 먼저 느낀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인 겁니다. 제도가 사람을 기다린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연구 결과 하나가 오래 기억에 남았는데요. 이웃과 정기적으로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고독감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취미를 공유하거나 그런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을 알고 눈을 마주치고 오늘 날씨 한마디 나누는 것, 그게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 택배기사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상하다는 걸 첫날에 이미 알았다고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신경 써야 하나? 괜히 나섰다가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다가 사흘이 지났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하루만 이상해도 바로 연락할 거라고요. 그분이 용기를 낸 건 대단한 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번 더 신경을 쓰기로 한 거예요.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연금 제도가 바뀌고 복지 예산이 늘어나도 결국 나이 들어 외롭지 않으려면 내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정책이 데려다 주지 않아요. 법이 만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저출산보다 무서운 건 이미 태어난 우리가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법도 결국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지나쳤던 그 사람에게 한 번만 더 눈을 맞춰보는 건 어떨까요? 초인종을 누르거나 말을 거는 것도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그냥 눈이 마주쳤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창한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작은 용기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